안녕하세요. 금융 나침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신용 등급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대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해서 결국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용등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뭐 이렇게 언론이든 어디서 이런 데서 하는 얘기 보면 그거 다 맞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어렵게 말고 가장 단순하게 저희 상담사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것만큼은 지켜주시면 최소한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선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솔직히 올린다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일단 신용 등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얘기할게요.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부터. 자, 신용 등급은 보통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지죠. 뭐 1등급이야 최상의 등급이니까 대상. 보통 저희가 이제 우량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1에서 3등급이라고 봅니다. 우량. 이 등급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대출이 없거나 아니면 대출이 있더라도 은행에만 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로 해서 한두 건 정도, 그 외에는 없죠. 자, 그리고 4에서 7등급. 7등급은 좀 머네요. 6등급까지만. 자, 이제 보통 여기를 저희가 중간 등급이라고 보거든요. 자, 이 등급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연체는 없어요. 연체는 없는데 대출이 이제 많이 이것저것 끼게 되죠. 뭐 4등급까지는 그나마 뭐 은행까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5, 6등급 가면은 자, 여기는 1에서 3등급은 대부분 있더라도 은행 쪽. 자, 여기까지 가면 은행에 그리고 이금융권. 이금융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캐피탈 뭐 저축은행 이런 데만 생각하시는데 카드사, 이걸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합니다. 카드사 뭐냐? 바로 카드사 중에서는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이죠. 제가 대출 사례를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죠.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왜 이게 안 좋느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한 번만 이용을 하고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 100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10만원씩 10번을 쓸 수 있고 5만원씩 20번. 카드로는 1000만원 이용 가능하다. 100만원씩 10번을 쓸 수. 이렇게 매번 이용할 때마다 신규 대출이라는 게 발생되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7등급. 7등급은 뭐냐면 과다대출 대부분 또는 과다조회. 어차피 과다대출이신 분이 과다조회인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이제 8에서 10등급 이분들은 연체. 특히나 8등급은 연체만 될 수 있지만 9에서 10등급은 이건 뭐 거의 신용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금융사에서 아예 대출도 안 되죠. 여기는 그나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해봤자 고금리만 되고. 그리고 여기 다음이 이 아랫단계니까 굉장히 여기는 조심하셔야 될
그럴 단계고 여기는 안전한 단계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용관리를 잘 할 거냐? 일단 1에서 3등급이신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 대출은 당연히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낄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게 항상 낄 거예요. 카드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말이 계속 옆으로 셀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자, 이거 이렇게 살짝 돌려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신용카드가 있는 분하고 신용카드가 없는 분하고, 자, 대출이 0원.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출 필요해서 돈이 자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똑같이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자, 은행에서 받으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등급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되느냐,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등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분은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2등급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용 등급이냐? 아니요. 떨어진 등급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등급. 신용카드가 없고 대출도 전혀 없으신 분 있죠. 그러면 이분은 대부분, 이분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1등급일 확률이 높죠. 이제 당연히 그간에 금융거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오래 지속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지만, 자, 이분의 경우에는 보통 5에서 6등급, 보통 5등급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금융거래 미비에 속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이든 카드든 1년 이상 이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에서 그걸 토대로, 아, 이분은 대출을 잘 갖고 있구나, 카드를 연체 없이 잘 사용하고 있구나, 판단을 해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 신용 등급 자체도 중간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6등급. 이분은 1등급인데 이분은 캐피탈 이용하고 나니까 바로 6등급 내지 7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분은 캐피탈 이용했는데 제가 봤을 때 3등급으로 떨어질 거예요. 1등급이라면. 아, 등급으로 따지면 여기가 2등급이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점수 차예요. 점수. 신용 등급은, 신용 평점은 1000점에서 1점까지 있는데 1, 2, 3등급은 이게 굉장히 촘촘해요. 점수 조금만 떨어져도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수가.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5등급이에요. 5등급인 분이 7등급까지 가려면 대출이 몇 건이 발생이 돼도 7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3건 발생했다 쳐요. 이분은 5등급 가는 거, 대출 2건만 발생돼도 바로 가버려요. 대신 이제 은행이 아니겠죠. 자, 설명을 드린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지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뭘 어떻게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 사용 한도는 신용카드 총 사용 한도 있죠.
사용 한도에서 가능한 50%만 이용을 하세요.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30%까지만 이용을 하세요. 이렇게만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대출도 없는 분이 5등급이잖아요. 카드 만들고 3개월만 지속돼도 바로 3, 4등급으로 올라가요. 금방 신용등급이 좋아지죠. 그죠? 신용카드의 사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전문가 이렇게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나오신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적금을 들어라, 공과금 잘 납부하고 있으면 그거 보내주면 올려준다 하는데, 맞아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체크카드 이런 거, 현금카드 이런 거 잘 이용하면 된다 하는데 맞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미미해요. 이건 올라가는 게 솔직히 점수 조금 올라가고, 그걸로 간신히 등급 바로 밑에 있는 점수여서 저걸 채우니까 점수가 바로 몇 점 올라가니까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한 등급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이것만 잘 이용하시면 쉽게 1등급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번에 등급이 낮아요. 자, 신용 등급이 7등급이다. 이런 분들은 과다 채무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또는 연체 이력. 연체 이력은 솔직히 제외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연체 이력은 이게 삭제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이 얼렁얼렁 안 올라요. 7등급에서 내가 1년, 2년 계속 잘 이용하니까 6등급으로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오르질 않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체를 하지 않죠? 그러면 7등급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대출이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7등급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자, 그럼 이분이 등급을 올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죠.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요인 중에서 당연한 것은 1등 연체이겠지만 연체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과다 채무. 자, 과다 채무가 아니라 과다 건수, 채무 건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과다 채무 건수.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빌렸어요. 근데 이분은 한 건에 5천만 원을 빌렸어. 근데 이분은 세 건에 5천을 빌렸어요. 3천을 빌렸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한 건데, 그럼 신용등급은 이분 그냥 3천으로 합시다.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3천을 세 건으로 빌렸어요. 등급은 어느 분이 더 나빠요? 이분이 나빠요. 등급은 더 안 좋아져. 금액은 5천만 원. 이분이 더 많아. 이분은 더 좋고. 그런데 대출 건수가 3건이잖아.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이 왜 안 좋으냐? 신규 대출이 발생한다는 거 있죠. 마찬가지예요. 3건 1,000만 원씩 나눠서 받아. 1,000만 원 받을 때마다 신규 대출, 받을 때마다 신규 대출, 받을 때마다 신규 대출. 이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채무 건수가 있는 분들은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게 쉽진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가지고 있는 대출 건수들 중에 금리가 비슷한 거, 금리가 서로 비슷한 금리들, 그러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1,000만 원 남았고 얘는 1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얘부터 없애버리세요. 혹시라도 없앨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대출 건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신용등급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자, 대출을 저희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상담사 입장에서 신용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상담사 입장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이에요.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이걸 요약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할게요. 요약을. 신용카드, 자 여기에 좀 많이 있었죠.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 절대 안 되고요. 총 한도 내에서 50%, 가능하다면 30%까지 30%만 이용을 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할부보다는 일시불만 이용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신용 등급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다 채무 건수. 대출 건수를 줄여라죠. 금액까지 같이 줄여들면 정말 좋지만 어차피 줄이는 거라면 건수부터 줄여서 적은 금액부터 줄이면 신용 등급은 금방 올라가게 됩니다. 건수 줄이잖아요. 3일이 지나면 전산이 삭제가 돼요. 그러면서 바로 신용 반응이 갑니다. 등급이 바로 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신용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연체는 당연히 안 돼요. 자, 오늘은 좀 앞뒤 없는 신용 등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방법들은 신용 등급을 신용평가회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출 상담사들이 겪어온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죠.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신다면 신용 등급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신용 등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뭐죠? 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